지금부터 힘도 지나니 제발 넌 소질없어 노력해도 넌 못 따라가 이제는 내버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라클레스는요, 혜정 선생님의 라이브 클래스입니다. 우리 EBS 사이트에서 최종 점검 라이브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은 사실 어제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스템의 문제로 오늘 이렇게 홀로 클래스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귀한 시간 내줘서 많이 기다렸던 학생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 얘들아. 그 대신 지금 선생님이 혼자 강의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짧고 굵게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음악 들려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노래인데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58일 남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58일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맞지?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라이브 클래스인데 그냥 편하게 수업하자 얘들아.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헤라클레스 첫 번째, 6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지.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고 내용 수업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작은 입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작은 상담소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이 시간에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선생님이 간략하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뭔가를 좀 공부한 성과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점검하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우리 이 라이브 클래스 6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지 얘들아? 자, 9월 15일 아픔의 어젯밤 그 시간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서 하게 됐는데요. 자,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9월 모평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해설 강의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9월 모평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남은 60일, 58일이죠. 정확히. 자, 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다음 주에는 독서, 비문학에서 원리로 지금 너희들이 잃어버린 점수를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 기술 지문. 우리 연계 교재 5건 있잖아요. 자, 물론 문학은 빼야 되지. 자,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될 만한,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만한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지문 몇 개만 뽑을 거야. 1시간 안에 많이 할 수 없거든. 몇 개만 뽑아서 우리가 점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차이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차이점은 사랑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차이점을 다루고 있는 출제될 만한 지문들을 뽑아서 또 복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 연계교재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지. 그치? 예전에는 정말 100% 연계교재에서만 나왔는데 고전시가가 요즘에는 가끔 아닐 때도 있어. 자, 어쨌든 고전시가에서 세는 점수를 막기 위한 시간을 가져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현대시. 자, 현대시도 나올 법한. 그리고 우리 연계교재 난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시들을 뽑아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 뽑아서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너희도 연계교재 공부 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 6시간을 선생님, 혜정쌤이 하는 강의인데 하면서 6시간을 완강하겠다 이런 생각은 제발 버려. 알았지? 난 너희가 이 라이브 클래스에 오는 것이 정말 반갑기도 하지만 매주마다 여기 와서 출석 도장 찍는 걸 원하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 저는요. 현대시는 아주 완벽해요. 맨날 맞아요. 이런 학생들은 오지 마. 6회차 시간에. 알았지? 선생님 저는요. 독서 파트는 완벽해요. 없겠지만 어쨌든 독서 파트는 선생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3회차, 4회차 오지 마. 그리고 선생님 문법 얘기 안 했구나. 문법. 선생님 저는 문법만 약해요. 이런 학생들은 2회차에만 와. 제발. 무슨 말인지 알지? 어제처럼 그렇게 무조건 접속해야 돼. 이렇게 오지 말고 필요한 것만 와서 챙길 거.
그리고 너희가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선생님께 홀로 라이브 클래스를 하더라도 올릴 테니까 다시 보기 활용해. 알았죠? 여러분, 어제 16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무너지죠. 자,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알았지? 자,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와서 필요한 부분만 얻어가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가서, 자, 남은 58일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야. 쪼씩 대답 크게 안 해? 자, 보면서 대답을 해.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자,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58일 시간의 주인이 될 거. 알았지? 9월달 지금 자기소개서 쓰느라 멘탈 미분 현상의 지금 밖으로 탈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서를 넣으면 내가 그 학교에 간 것만 같죠? 그치? 그치? 수시 원서 넣으면 나 그 학교 붙은 것 같잖아. 공부 안 되잖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떨어지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 수시 넣은 것은 넣은 것으로 끝내고 다시 내 중심을 바로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애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야. 뭔가 기회주의자 같지만 근데 그때가 기회야. 9월이 여러분에겐 기회입니다. 추석이라는 그 황금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10월에도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 기회를 잘 챙겨야 되고 58일 온전히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요리해 먹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UR 모평 등급 컷이야. 1등급 원점수가 94점이었어. 그치? 자,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은 6월 모평 본 날, 쉬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 1등급 컷이 한 98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의 등급 컷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평이 뭔가 좀 변화가 좀 많았죠. 평가원에서 이런 정도는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선생님들의 예상보다 등급 컷이 실제 등급 컷은 이 정도로 내려갔다는 거야. 그런데 9월 등급 컷을 보면 이건 예상이지만 1등급 컷이 100이야. 그치? 막, 선생님 저 93점 받았어요! 이러면서 맨날 80점대 받다가 93점이에요! 하고 왔는데, 뭐야, 4등급 이런 학생들도 있고 막 심히 좌절하면서 이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수능에서 1등급 컷이 100점으로 나올 일은 없죠. 그치? 그러니까 9월달 성적 때문에 너무 좋아하면서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심하게 좌절하지도 말라는 거야. 아마도 평가원에서는 여러분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 수준으로 내니까 이게 뭐야.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나와?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수능에는 이제 고난도 문항을 넣을 겁니다. 솔직히 9월 모평에서 정말 헷갈리고 정말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독서 파트에 있어줘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지. 그럼 평가원에서는 9월처럼은 내면 안 돼. 고난도 문항을 한 2문항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6월 모평 등급 컷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 6월 수준으로 내면은 사실 얘들아 6월 수능은 11월인데 6, 7, 8, 9, 10, 11 그 기간 동안에 너희의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반수생들 그치?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또 중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6월 모평처럼 내되 그 몇 달 동안에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는 유입이 될 것을 생각해서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내자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수능에 또 의외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국어는 쉬워. 영어도 쉬워. 수학을 파야 돼. 수학만. 이랬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6월 모평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 2등급 학생들은 고난도 문항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9월 모평이 끝났기 때문에 9월 모평 오답률 베스트 이거 얘들아 그 EBS 사이트에 있어. 그치? 자,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1번, 13번, 2번, 40번, 3번, 16번, 4번, 32, 5번, 41번. 얘들아. 3개가 문학이야. 그치? 13번, 16법은 뭐 항상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법이고 2번, 4번, 5번, 2위, 4위, 5위가 문학이라는 거야. 놀랍지 않니?
독서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문학에서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3문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문학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지만 문학 파트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씩 한번 볼 텐데 물론 나는 이 문제 맞았다. 그러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지. 근데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1600명은 올 거 아니야. 그치? 어제처럼? 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틀렸을 만한 문제들을 풀 거 아닙니다. 문제풀이 이게 아닙니다. 문제풀이는 해설 강의로 가세요.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얘들아 13번 문제. 대박 사건. 이런 걸 두고 대박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은 정말 너에게 실망했어. 자, 13번 문제가 뭔지 대답해 볼까요? 자, 이거 뭡니까? 문법 개념 중에서. 막 분필 있으면 여기다 쓰고 싶어, 지금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쓰면은 글씨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높임 표현이잖아, 높임 표현. 높임 표현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이게 대박 사건이야. 그치? 문법 중에서 선생님 높임 표현은 이제까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또 나올까요? 또 나와. 많이 나왔던 게 또 나와. 기본적인 문법들은 당연히 챙겨야 돼. 세상에 높임 표현 뭐 있어? 3개 말해봐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치? 이거 어떻게 틀려 이거? 이거 선생님이 어제 라클로 했으면은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이거 틀린 사람은 1번 눌러. 1번 쭈쭈 올라오면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서 강의 들어. 라고 얘기했을 거야. 발에 쥐나도 소용없어. 무릎 계속 꿇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걸 틀리다니. 수능이 아닌 것에 감사해라. 응? 자, 봐봐. 여기 지금 선지를 보면은 이거 뭐야? 주체 높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객체 높임 제대로 알고 이거 뭐야 이거? 주체 높임이잖아. 그치? 주체 높임이잖아. 이거 객체 높임이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몰랐던 학생들이 지금 오답률 1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지. 그러면 평가원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학생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점검하고 싶죠. 꼭 높임 표현이 아니더라도 높임 표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그런 문법 개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이거 뭐니? 제기대명사. 그치? 2인칭 당신. 당신이 뭔데? 이 당신이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뭐 이런 식으로 높임의 그 당신이잖아. 3인칭 당신이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정답이 2번인데 4번을 고른 학생들이 27.3%였다는 거야. 4번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세상에 대박 사건 충격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가 문법이죠. 다음 주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계교재에서 훑어낸 문법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볼 거야. 그리고 막 질문할 거야. 막 이렇게 이름 올라오지. 이름 올라오면 혜정아, 네가 대답해봐라. 막 이럴 겁니다. 무서우면 오지 마세요. 알았지? 자, 그러니까 문법들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오는 것이 좋겠죠. 그치? 자, 1번 문제였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뭡니까? 이거 고전소설이다. 얘들아, 대답해봐.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고전소설이라고 유충열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지문 다 읽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풀어? 아니지. 어떻게 풀어? 실시간으로. 자, 봐봐. A 읽고 몇 번 선지? 1번, 2번 선지 실시간으로 하라고 내가 그토록 말했잖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저는 어쩌고저쩌고 유충렬입니다. 그치? 원망을 드러낸다. 이런 부분에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읽어보면은 뭐 폐하께서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됩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원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읽고서 바로 풀고 그 다음에 2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기 심경을 토로한다. 비유 어디 있어? 대답해봐. 혜정이 대답해봐. 이렇게 할 거라고 다음 주부터. 빛을 잃은 듯합니다. 뭐뭐인 듯하다. 지규잖아. 비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는 B를 읽게 되면은 그 B 순서에서 여기 3번, 4번을 봐야 되겠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역사적 옛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아니지. 그런 말 하지 말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상대방의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어딨어, 어디? 여기, 어디 갔니? 여기.
풀을 맺어 갚으리라. 결초분.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5번이 아마, 그치. 5번이 13.9%. 많은 학생들이 5번, 매력적인 오답, 여기에 빠졌다는 건데, 여러분이 못한 게 이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들 헷갈리고,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헷갈리고, 뭐, 상, 공, 신첩이,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거 정리하라고 선생님이 그토록 말했는데. 비 봐봐. 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이제는 본문에서만 헷갈린 게 아니라 선지에서도 헷갈린 거지. 비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태자가 유충렬한테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에서는 태자가 상대방 유충렬에게 유충렬 자신의 역할과 본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이거잖아. 유충렬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이 뭐니? 신하잖아. 신하.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며, 이게 신하의 본분이잖아. 역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5번을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6월 모평도 그렇고 오답률 높은 걸 보면은 고전소설은 꼭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고전소설 문제의 유형을 보면은 내용 파악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사실 내용 파악 문제거든. 근데 지문 전체 내용 파악이 아니라 A 내용 파악, B 내용 파악. 지문 근거 범위를 아주 짧게 주고서 내용 파악을 물어봤는데 그 짧은 범위의 내용 파악조차도 잘 안 된다는 거야. 내용 파악 잘 안 되는 학생들, 고전소설 내용 파악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 지문들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연습해야 돼. 마지막. 알았지? 마지막 58일 동안에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주말 한 2번은 고전소설 약한 학생들은 내가 주말 2번 정도는 고전소설에 쏟아 부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용 파악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전 문법인데, 고전 문법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지만 사실 난도가 항상 높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16번 문제는 오답률 이렇게 높은 그 순위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들어갔는데, 자, 선지를 보면은 이거 봐봐 얘들아. 국외음악, 현대국어도 있는 것이지, 이어적기, 그 다음에 아래야, 모음조화,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사실 3번이랑 5번은 이거는 눈이 있으면, 읽을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여기 아래야 있잖아. 아래야가 쓰였네. 여기 순경음 비읍 있잖아. 순경음 비읍이 쓰였네. 이건데, 선생님 이것도 볼까? 이건데, 3번을 고른 학생들 2.1%, 5번을 고른 학생들 1.3%.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 아마도 찍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는 제일 많이 고른 게 뭐냐면 모음조화. 모음조화 개념 모르는 학생들 손 들어봐.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오, 양성이야. 새의 아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양성이야. 양성과 양성이 어울렸으니까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이거야. 그치? 여기는 뭐야? 오, 음성이고, 여기 오, 음성이고. 그치? 자, 미안. 오, 양성이고, 그 다음에 에, 음성이고. 그러니까 여기 현대국어에는 모음조화가 많이 파괴가 됐잖아. 근데 이때에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음조화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 개념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9월 모평에 모음조화가 나왔으니까 수능에는 안 나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6월 모평에 나왔던 그 현대시에서의 개념들 9월 모평에 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챙기셔야죠. 그죠? 선생님이 그 원포인트 강의에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줬는데 그 자료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문학만 강의를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짧게 가겠습니다. 자, 지금 32번 문제는 현대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고고 현대시 문제 기억나지? 보기를 참고해서 이 선지의 내용들을 이제는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이거는 고전소설인데 유충열전 보기를 참고해서 그 다음에 이 선진의 내용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4번, 5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기를 참고해서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4번, 5번 지금 오답률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6월 모평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형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실려있는 이 보기를 참고해서 내용을 감상하는 유형의 문제는 거의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시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소설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 문제들은 이런 경우에 이게 2번이 답이었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 지워버리면 이 보기 내용 꼼꼼하게 읽고 이게 만약에 연계교재라면 이 보기 내용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다시 한번 읽고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연계교재 미안. 전 좀 이상했어. 4번이지. 4번이 답이니까. 나머지 옳은 선지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연계교재가 아니라 모평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다면 평가원에서도 충격을 받습니다. 예전에 평가원에서 품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그때 평가원 국어 영역, 그때는 언어 영역인데 언어 영역 팀장 박사님이 그러셨어. 회의에서. 선생님, 애들이 품사는 정말 기본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말했지. 학교 현장을 모르시는군요. 애들 품사 진짜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들 잘 모르신다는 거야. 박사님들, 교수님들 잘 모르신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사실 우리 학생들이 문법의 기본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9월 모평의 그런 결과를 보고서 그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다라는 거. 우리는 문법의 기본 개념들 좀 제대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1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라이브 클래스 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려준 부분인데요. 자, 이거 이제 질문 대답하기 전에 선생님이 9월 모평 이후 국어영역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선생님이 9월 모평 이후에 남은 시간을 이제는 4단계로 나눠봤는데 20, 20, 20, 10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수능 9월 모의평가 다음 날이 70일 남는 날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오늘이 이제 58일 남았으니까 이 첫 번째 20일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거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자, 지금 첫 번째 20일 동안은 뭐 해야 되냐면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하고 사실 이때 6월 모의평가도 다시 보는 게 좋아. 왜냐면 6월 모평, 9월 모평에 출제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수능 출제자가 있기 때문에 6월이나 9월을 출제한 사람들 중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출제 스타일이 완전 확 바뀌기가 어려워. 사람인 이상.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평을 좀 분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안 된 학생들이 있는 거야.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아이들은 유형별 문제풀이법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 유형별 문제풀이법은 뭐냐면 문제를 딱 봤어. 예를 들어서 9월 모평 1번 문제 봤어. 1번 문제 이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읽으면서 풀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 나 이거는 이렇게 선지의 핵심어를 표시한 다음에 지문 읽어버리면서 풀어버릴래. 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딱 쳐다보는 순간 저 문제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지 유형별 문제풀이법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특히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는 9월 모평에 후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휘말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9월 모평 분석 그리고 연계표 선생님이 9월 모평 해설 강의 올려줬거든. 그 연계표와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다 듣지 말고 내가 좀 어려웠던 부분 꼭 맞았더라도 어려웠던 부분은 반드시 해설 강의 봐야 돼. 해설 강의 통해서 그다음에 연계표를 들춰보고서 이 질문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그 연계 방법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연계교재 복습할 때 이런 질문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 유형별 풀이법과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9월 23일까지. D-51일까지 첫 번째 20입니다. 자, 두 번째 20은 그럼 무엇이냐? 자, 두 번째 20일은 연계교재에 무한 집중할 것과 시간 단축 연습에 집중할 것. 자, 이거를 두 번째 20일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10월 13일까지.
연계교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키워드가 연계교재 무한집중이라고 해서 연계교재 다 풀었는데 연계교재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연계교재를 다 못 푼 학생들은 연계교재만 봐도 돼. 근데 연계교재를 다 푼 학생들은 연계교재와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동시에 해 나가야 돼. 연계교재 복습을 1,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2, 전체 공부를 세 등 한다면은 연계 복습이 1 정도 비중,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2 정도 비중으로 두고서 두 가지 라인을 공부해 나가는 거야. 연계교재 다 아직 못 푼 학생들은 완전 연계교재만 집중해서 그 부분을 정말 내 것으로 소화하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거 시간 단축 연습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질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지? 그리고 자꾸 시간을 정해놓고서 알람 같은 거 맞춰놓은 다음에, 타이머 맞춰놓은 다음에 시간 보면서 시간 보면서 막 계속 어떡해, 시간 남았어, 막 그러고서 탁 누른 다음에 여기까지 못 풀었어, 시간만 더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간을 이제는 정해놓은 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풀어. 열심히 집중해서 풀었지. 그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시간, 내가 끝난 시간 봐. 빼. 몇 분 걸렸는지 확인해.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문 3개를 푸는데, 독서 지문 3개를 푸는데 시간 세봤더니 20분 걸린 거야. 20분 걸렸네. 15분까지는 단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시 또 3개 지문 해놓고서 또 문제 풀어. 집중해서, 시간 보지 말고 집중해서 풀어.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시간 딱 봐. 빼. 이 정도 속도감으로 푸니까 18분. 이런 식으로 자기 속도감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측정해서 줄여 나가야지, 시간 줄어든 거 계속 보면서 시간 줄어드는데 모자라는데 막 이러면은 절대로 실력도 늘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에 쫓기면서 집중이 돼? 지문에는 연습이 돼?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지금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되지만, 시간 단축 연습 이따가 조금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라? 시간을 이제는 측정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고 생각을 해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일에는 연계교재 복습, 여전히 키워드입니다. 실전 연습. 자, 실전 연습에 정말 열심히 여러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실전 연습을 하냐면, 수능 완성 실전편, 물론 끝낸 학생도 있을 거야. 걱정되지? 파이널 끝난 학생들도 걱정이 되지? 만점 마무리. 그치? 그 다음에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의 기출문제를 가장 최근 것부터 거꾸로 가면서 풀어나가는 거야. 선생님 몇 년 거까지 풀어요? 3년 거까지는 필수로 풀었으면 좋겠고, 3년 거까지. 수능 6, 9월. 그치? 그러면은 9개 아니야. 3년 거까지는 이제 풀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의 문제도 사실 아주 좋아. 그래서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풀면은, 그때는 이제 문항수가 다르니까 시간은 조금 더 좀 플러스해서 풀어도 돼. 사실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촉박하지 않게 그렇게 풀고, 그리고 난도가 최근의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 평가원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요. 2001년도 거까지 풀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평가원 적당히 내가 풀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야.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3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먼저 3월로 설정을 해. 3월 문제가 쭉 나오면은 그거를 출력해서, 그것도 최근 거부터. 그 다음에 10월달 설정해서 10월달 또 조회하면은 10월달 쭉 나오지? 그러면은 10월달 거 문제도 여러분이 좀 풀어보는 거예요. 실전 연습용으로 서울시 교육청 거 3월, 10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좋겠다라는 것들, 이 자료는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마지막 10일이죠. 이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실전 연습 여전히, 그리고 오답 체크 무한반복합니다. 틀린 문제들, 선생님 이미 틀린 문제인데요.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보고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문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선제 내용을 잘못 읽어서 틀렸었는지,
아니면 문두를 잘못 읽어서 틀렸었는지, 시 내용 이해조차를 못해서 틀렸었는지, 시 내용 이해를 못했다? 그럼 그 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지. 그치? 이 오답 체크라는 것은 연계 교재의 틀린 문제 오답 체크입니다. 자, 오답 체크하면서 내가 그 문제 내용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실수의 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전 연습과 오답 체크의 무한 반복으로 마지막 열흘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는 화면을 돌아가서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작품 분석과 평가원 기출 분석. 현 시점에서 EBS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기출에 더 두어야 할지 고민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출은 최근 몇 개년 수능 기출만 또다시 풀어보는 게 좋을지. 자, 이제까지 기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기는 어려워. 그치? 기출 분석은 할 수 있어도 실전 연습은 못해. 왜냐하면 답이 기억난다며. 그러니까 실전 연습은 내가 정말 열심히 풀었던 것보다는 처음 접하는 기출 문제, 좀 오래됐더라도 처음 접하는 기출 문제들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의 문제가 조금 더 지금 최근 문제의 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 끝났으면은 파이널 풀고 만점 마무리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풀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연계 교재도 다 했고요. 정말 완벽하게.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도 다 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까 3월, 10월 얘기했잖아. 그럼 4월, 7월 문제를 봐도 좋고 그 다음에는 뭐 사설 문제집을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사설 문제집에만 먼저 가서 매달리는 것은 선생님은 반대. 알았지?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하자 얘들아. EBS 작품 분석을 해야 될지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야. 얘들아 영역별로 달라. 알았지? 영역별로 달라. 자, 먼저 첫 번째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얘들아 연계 효과가 거의 아주 많이 떨어져. 그치? 연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잘 안 느껴지는 부분이 화법과 작문이야.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연계 교재를 막 복습한다 이거는 선생님 별로 추천하지 않아. 화법 작문은 특히 화법 파트는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계 교재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봤으면 좋겠고 연계 교재보다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접하면서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고, 너희 중에서 화법과 작문을 지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화법 작문은 얘들아 사실 너희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화법과 작문 많이 틀렸던 학생들 나중에 봐라. 시험 풀고 나서 다시 보면은 아 나 이거 왜 틀렸지? 이거 아는 건데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정리해 놓는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접근법, 그리고 화법 작문이 1교시에 처음 나오는 문제잖아. 당황하지 않는 거, 침착하게 보는 거, 꼼꼼하게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내용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화법 작문 파트 부분은 이쪽에 기출 분석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라는 거.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에 있는 문법 문제들을 완벽하게 잡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EBS 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 문법 문제들만 내가 완벽하게 잡는다면 거의 모든 문법 개념을 내가 꽉 잡는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연계 교재에 있는 것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개념. 선생님의 개념 강의도 좋고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 들었어도 좋아. 내가 개념 강의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수능 바로 한 달 전에 30일 남겨놓고서 개념 나비 효과 문법 파트 강의만 듣고서 문법을 완벽하게 다 맞은 학생들도 선생님 봤거든. 수능 한 달 남겨놓고. 근데 그 문법 파트만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 그래서 문법 파트는 EBS 교재에 있는 문법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문법 어떤 개념 강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 정리하자라는 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문학을 얘기하자면 문학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잖아. 그치? 현대시나 고전시가 중에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EBS 작품 분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 EBS 작품 분석이란 것은 그 작품을 찾아서 작품 내용을 막 암기하고 요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EBS
교재 속에 있는 지문이랑 작품이랑 그다음에 문제 있지, 문제. 특히 적절하지 않은 건 문제랑 보기 문제. 이거를 같이 이 내용을 이 선지에 있는 내용을 요 시랑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현대시 같은 경우에.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어떤 걸 보냐면 자, 이거. 우리 이번 모평이잖아. 9월 모평이거든. 모란이 피기까지는 고고 현대시고 만분가가 고전시가로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 유형을 얘들아 봐봐. 이게 현대시고 이거 고전시가야. 결국에는 표현상의 특징, 식구의 의미파, 시어 식구 의미파, 식구의 의미파 이거란 말이지. 사실 보기 문제 이것도 결국에는 식구의 의미 파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표현상의 특징이랑 식구의 의미 파악이 결국에 시에서는 끝이야. 근데 보면은 이게 모평 문제다. 31번 문제. 공간의 이동, 수미상관, 어순도치, 흑백 대비, 그다음에 뭐 가상의 상황, 그다음에 반성, 회화적 이미지, 긴박감 이런 것들도 개념이야. 그치? 이게 9월 모평이고 연계 교재는 뭐라고 나왔냐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면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 흑백의 대비랑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사실 여기 뒤에 보면은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렇지 않은 때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이 대비랑도 연결이 되는 선지거든. 그래서 연계교재 인터넷 수능에 실려 있었던 이 문제 1번 문제인데 이 연계교재 1번 문제를 위해서 너희가 정말 이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어떤 대비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지? 이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문제 공부했다면 31번 문제 4번 선지랑 32번 문제 이 4번 선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또 공간의 이동 있잖아. 그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야. 선지 하나하나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봤는데 정답이 수미상관이었어 얘들아. 수미상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니? 선생님이 9월 모평 대비 특강으로 했었던 원포트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이 수미상관은 다시 한번 짚어줬었어. 와사등 얘기하면서 이걸 다시 짚어줬단 말이야. 이런 개념들은 사실 기출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기출에 봐봐. 기출 보면은 이게 2007학년도 9월 모평인데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수능에는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런 표현 잘 안 드러난다 그랬잖아.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모양을 바꾼다 그랬잖아. 여기 봐봐 여기 2008학년도 대수능에도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수미상관이 틀렸대 이 문제 이번에. 수미상관이 어디까지가 수미상관인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있지. 기출. 그래서 기출이 진리라고 얘기했잖아. 기출이 기준이야. 그러면 2007학년도 9월 모평에서 가와 나가 수미상관을 얘기했고 이거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이라고 있지만 수미상관이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2008학년도 가와 나의 공통점. 이거 정답이었어. 1번 수미상관이래. 14번도 3번이 정답이었어. 수미상관이래. 그럼 선생님 보여줄게. 먼저 9월 모평부터 보자. 2007학년도 9월 모평. 자 이거 수미상관이래. 어느 부분이냐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첫 연과 그다음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이게 끝연인데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거야. 많이 다르지. 그치? 많이 다르지만 이 정도로 유사한 것도 수미상관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볼까? 저 청정한 하늘 저 흰구름 눈부신 산매 왜날 울리나 나르는 새여 묶인 이가 이게 천연이야. 그리고 끝연 볼까? 여기 청청한 하늘끝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왜날 울리나 덧없는 가오는 저 눈부신 구름 묶인 이 가슴 이 정도 유사한 것도 수미상관이라고 기출에서 인정을 한 거야. 아 똑같지 않아도 첫 연과 끝 연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구나. 많이 다르잖아. 그치? 많이 다르잖아. 이 정도로 유사한 묶인 이 가슴 묶인 이 가슴 저 청청한 하늘 청청한 하늘끝 그 다음에 왜날 울리나 눈부신 어쩌고 떠나가는 새 이런 정도의 문장의 유사함도 수미상관으로 평가는 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008학년도 대수능 문제 볼까? 이것도 수미상관으로 했지? 이거 와사등 또 나왔잖아.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디 가는 슬픈 신호냐. 내 어디로 어떻게 가는 슬픈 신호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거 수미상관으로 인정한 것이고. 두 번째 시 볼까? 활자는 어쩌고 저쩌고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대는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유사한 것도 수미상관으로 본다. 첫 연과 끝 연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통해서 개념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 58일 남았거든? 기출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너희가 개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치? 시간 없을 때는 질문하는 게 왕이야. 질문해. Q&A에 수강기에 질문해서 바로바로 그 답을 빠르게 듣는 것이 가장 빨라. Q&A가 가장 빠르겠지. 어느 정도가 수미상관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물론 수미상관 수능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지. 수미상관 같은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이것도 몰라 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개념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잡히지 않은 학생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었고, 자, 수업자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볼까? 자, 이거는 이제는 고전 시가였지. 자, 위에 보면은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44번 문제잖아. 이번에 니은이 뭐냐면 구름이었어. 그러니까 각각의 시어들에다 밑줄 그어놓고서 그 시어의 의미 물어본 문제잖아. 근데 이게 2번이 정답이었단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구름을 방해물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연계교재에 지금 여기 70번에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 보면은 기억이 구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 지금 엄청 다르게 생긴 문제 유형이라고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어의 의미, 발생 원인이다, 전달 매개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그 시어의 의미 기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줘야 돼. 그치? 그리고 또 시어도 어디 부분에 있는 구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기억이 구름, 니은이 약수, 디귿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을 너희가 이 의미를 구름은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외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암기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런 시어들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챙겨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 유형별 접근법이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계교재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자는 얘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9월 모평에서 문학 파트의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현대시만 가지고 왔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문법, 독서, 고전시, 현대시 분야별로 다 하나씩 나갈 거 알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보면은 시 같은 경우에 작품별로 정리하지 말아라 라는 거. 작품별로 그 시 하나만 달달달달달달달 암기하다가는 오히려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연계교재는 시와 딸려있는 문제들의 선지 5개 적절하지 않은 거 지우고 나머지 선지 적절한 거 4개 연결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거. 특히 틀린 문제들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보기 문제,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개념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기자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문제, 아까 전에 봤던 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데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개념 덩어리야. 개념 선지가 반드시 나와. 그치? 개념 선지는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 기출로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해라, 모르겠는 건 바로바로 질문해서 Q&A에서 답변을 받아라 라는 거.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선지들의 개념만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문학 파트 시는 그렇고 소설은 얘들아 같은 이제까지 모평을 보면은 같은 작품의 다른 장면이 나오지.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이 막 기억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장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뒷부분에 전체 줄거리 읽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전체 줄거리 읽는다고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주어진 장면의 내용만 이해하는 것으로 좀 연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가보다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을 봐야 됩니다. 자, 독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3차 시와 4차 시가 독서 시간인데, 독서는 여러분이 사회 지문 공부하듯이, 역사 지문 공부하듯이, 과학 지문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외워서는 안 돼요. 독서 연계 방식이 약간씩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의 흐름을 거의 유사하게 연결했지만 이번에 그 맹자의 의 지문 같은
그치? 그 정도는 좀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거야. 그러나 이번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체감도가 사실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식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독서 연계 그런 유형이 자꾸 나와서 선생님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는 그 독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논지 전개 방식. 얘들아, 이번 9월 모평에서 논지 전개 방식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 말이 되니? 원래 한 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3문제나 나왔거든? 독서 지문이 4개인데 그 중에서 3지문에서 논지 전개 방식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이런 논지 전개 방식의 흐름일 때 어떤 것이 출제 요소가 되는지 대표 문제와 연결해서 연계규제 독서 지문들을 봐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EBS 교재에서 여러분이 연계 효과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문법 파트, 그리고 시 파트, 그리고 독서 파트 이런 부분은 EBS 교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다음 남은 시간의 공부법,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20, 10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자 무엇과 무엇 연계규제 다 풀었어도 놓으면 안 된다. 연계규제 복습해라. 그 다음에 실전 연습해라. 실전 연습. 실전을 2, 연계를 1로 잡아서 1대2의 비율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계규제 복습은 다시 푸는 게 아니야. 틀렸던 문제, 어려웠던 지문, 어려웠던 시작품, 어려웠던 고전소설 작품 이렇게 어려웠던 거, 틀렸던 거 위주로 복습을 해 나가는 건데 뭘 해야 된다. 물론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지만 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었지? 이걸 봐야 돼. 근데 이게 오답 정리를 안 해놓은 학생들은 거의 힘들어. 그래서 오답 정리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자, 왜 틀렸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라. 내용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걸 왜 틀렸었는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출, 평가원 기출, 최근 3년 거는 필수로 풀어보고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고 싶다면 그 이전 것까지 풀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2001년도 것까지 풀어도 괜찮지만 이렇게까지 가기 힘들죠. 그쵸? 2006, 7년? 정도까지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평가원 기출 다 했으면 뭘 해라? 서울시 교육청 3월 10월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것으로 실전 연습을 해라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 거는 듣기 5문제는 빼고서 풀면 됩니다. 듣기 5문제 빼고서 공부한다면은 얼추 뭐 80분 안에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법, 장문, 어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법은 문법이잖아. 문법은 개념 정리. 기출 교재에 있는 문법 문제 완전히 박살. 알았지? 그 다음에 화법 장문은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덜렁거리는 거. 이건 무조건 뭐 접근 방법. 화법 장문 10문제는 15분 넘으면 큰일 납니다. 10분이면 가장 좋고 15분 넘으면은 안 돼요. 15분 넘으면 뒤에 문학이나 독서에서 일부를 버려야 된다는 뜻인데 자 접근법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규제 활용법. 선생님 아직도 연계규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푸는 것은 다 풀었는데 이제 연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작품들을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손을 못 대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연계규제에 실려있는 문학 작품들을 다시 다 본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쵸? 자, 보면서 여러분 어려웠던 작품들 위주로 보면 됩니다. 틀렸던 문제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작품 외운다고 다 맞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작품들 지문 위주로 보지 말고 뭐 위주로? 틀린 문제 위주로 봐라.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보기 위해선 지문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지문을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맥락을 쭉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연계규제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교재 보여주면서 현대시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 보라 그랬죠. 선지의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계되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연계규제 아직 다 못 푼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까지도 못 푼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런 학생들은요, 수능까지, 물론 다 풀면 좋겠지만, 정말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 5건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완벽하게 제대로 두들기세요. 아셨죠? 순서는 수능 완성이랑 인터넷 수능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270제와 수능 특강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완성이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유형별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쉽게 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실전편을 보면은 그게 좀 단점도 있겠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워낙에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그 똑같은 유형이 반드시 또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법을 챙기기에는 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수능 특강 공부하는 식으로 수능 특강 먼저 시작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자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당문 파트 자 보면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없는 게 당연해. 얘들아 국어 검토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검토하면은 고쳐서 꼭 틀린다. 맞지? 검토하지 말고 국어는 한 번에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이 될 만큼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근거가 분명하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아. 근거를 못 찾았을 때 불안하다 하다가 틀리는 거지 근거를 확실히 찾았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마킹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틀리지 않는 것이 국어 영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선생님 저는요 몇 분 남기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없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학 지문부터 풀고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에서 틀린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 사실 화법 작문 문법을 먼저 푸는 것을 추천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집중해서 떨지만 않는다면 집중해서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부분이 화법 작문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를 푸는 거 문학을 먼저 풀거나 독서를 풀거나 그거는 선택사항. 자, 그건 자기가 더 잘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푸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작문을 확실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들아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작문 파트 몰라서 틀립니까? 아니죠. 시험 끝나고 다시 보면은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쵸? 뭐 시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복잡한 원리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작문 파트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문은 예전에 고쳐쓰기잖아. 예전 수능 문제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연습 또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계교재와 기출 난도 차이. 선생님 너무 걱정이 돼서. 보면은 연계교재 잘 푸는데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솔직히 EBS 연계교재와 모의고사 실제 기출문제의 난이도 차이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계교재 난도가 아주 고난도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특히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최근에 연계교재 경향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연계교재를 담았는다고 해서 너무나 자만하지 말고 이번 9월 모평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문제 선생님 그러면 고난도 문항은 어떻게 대비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고난도 문항이나 쉬운 문항이나 접근하는 것과 공부법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고난도 문항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쉬운 문항은 또 쉬운 문항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공부 방법은 똑같아. 그런데 연습 자체를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독서 지문으로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모의고사 특히 좀 3, 4년 이전에 그런 모의고사는 난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난도 문항을 연습할 때는 예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 난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너무나 그것만 믿고 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연계교재는 너무 쉬운데 나는 고난도 문항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안 해도 된다는 거. 둘 다 공부 방법은 똑같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문법 파트. 자, 이 질문 보세요.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사적인 합성어, 비통사적인 합성어 구분이라든가 어간어미의 불규칙 활용이라거나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의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어려운 내용은 간단하게 훑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어려운 내용인데 더 집중해서 제대로 공부해놔야지 왜 간단하게 훑어? 아니지. 그치?
통사적인 합성어, 비통사적인 합성어, 이런 것들,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이것도 문법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훑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알았지? 그런데 이런 불규칙 활용의 그런 어간어의 불규칙 활용을 이거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 문제로 나면 이건 반드시 보기 속에 들어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도 이것도 보기 속에다 넣어줘.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 어려운 내용을 간단하게 훑지 말아라 라는 것은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았죠?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됐어. 이게 안 되게 나왔을 때 통사적인 합성어, 비통사적인 합성어 이거 나 공부해놨어. 보기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보기가 주어지니까 그 보기를 막 이해하기 위해서 막 엄청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이해해내야 돼.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나왔을 때 이 내용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라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법 파트는 계속 얘기하는데 연계교재에 있는 인터넷 수능 문학 빼고 연계교재 그럼 4권이죠. 이 4권 연계교재에는 문법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진짜 와작와작 씹어 먹어야 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개념 강의에서의 이런 개념들 여기서 지금 강의 보면서 통사적인 합성어 배운 것 같긴 한데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찾으세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거 뭐지? 그 혼문장, 겹문장 그거였나?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지금 찾아서 다시 볼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 단축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자, 시간 단축은요, 연습해야 돼, 얘들아. 연습이 살 길이야. 자, 봐봐.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너무나 오버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시간만 더 있으면은 점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만 더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버돼요. 그런데 수능 시험 시간을 늘릴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 시간을 단축해야 돼. 그러면 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문을 빨리 읽는 거? 아니, 지문을 빨리 읽으려고 하다가 점수가 단축된다니까? 지문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적인 그런 문제풀이 방법에서 쓰잘데기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방법이야. 자, 지문이 보통 10개, 문학 5개, 독서 5개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올해 모평에서는 4개, 4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문항수가 늘었죠. 어쨌든 지문이 이제 8개다라고 한다면 한 개 지문에서 여러분이 1분씩만 단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개 지문에서 1분씩만. 그럼 몇 분이 남아? 8분. 너희들 지금 80분 동안 푸는데 88분, 그러니까 90분을 준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여유 있어지지, 그치? 8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인데 여러분은 지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지문에서 각각의 지문과 문제들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허비하고 있다는 거야. 뭐 하면서? 읽었던 데를 다시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지문을 막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 어디 썼더라? 막 찾아. 왔다 갔다 지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찾아. 여기 있다. 연결해. 벌써 한 10초는 지났겠다. 그런 식으로 읽었던 것을 또 읽고 찾고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게 각 지문마다 1분 정도 시간씩만 줄여도 충분히 8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 총 16문제인데 각각의 문제에서 20초씩만 줄인다고 생각해봐. 20초. 그러면 화법, 작문, 문법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거야. 20초씩만 단축한다면. 여러분 화법 한 문제, 각각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뭐 자료 문제라거나 덩치가 큰 문제들 있지. 문법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문제에서 쓸데없는 20초 낭비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시험 시간에 여러분 시계 자꾸 왔다 갔다 보는 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 애들은 막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아껴야 된다는 거, 단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반드시 챙겨야 돼. 정말 내 몸에 완전히 싹 스며갖고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방법이 튀어나오게. 딱 사진 찍기. 문제 탁탁탁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풀어버리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마 이런 것은 반드시 실시간. 실시간용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습관화가 안 된 학생들 못하거든. 실시간용 문제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풀어버려야지만 여러분이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제대로 익혀서 특히 무엇? 화법, 작문 파트 10분 정도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단축해야 돼. 특히 이번에 모평 선생님이 이 5문제 풀면서 이건 5문제 풀면서 5분도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분 실전 연습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더 많이 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유형별 접근법을 제대로 챙겨서 그거를 계속 적용하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최대한 반복해서 읽는 것을 줄이고 지문 근거 범위와 문제와의 간격을 거의 없애는 거야. 기억이 있으면은 기억에 관련된 선지를 판단해버리고 가가 있으면은 가에 관련된 선지를 판단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실시간화시켜서 지문을 읽어냈을 때 최대한 많은 문제가 해결돼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58일 남았으니까. 알지? 그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선생님 혼자서 라크를 하느라 이게 뭡니까? 듣고 있는 거니 얘들아? 자, 첫 시간은요.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들과 여러분 고민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선생님이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문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 월요일, 다음 시간이 며칠이죠? 9월 22일인가요? 자, 월요일에는 연계교재에 있는 문법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문법 문제와 그에 관련된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서 문법 문제 6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 파트 공부 이번 주 선생님 라이브 클래스 때문에 너희들 공부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이번 주에 공부하는 문법 문제들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들고 온다면 더 선생님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의 오늘 첫 시간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말. 뭐 하지 말아라?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시간의 주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언제였지? 재작년?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음악이 혼자가 아닌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와닿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도 많이 힘들거든. 너희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올해 선생님이 너희를 많이 못 챙겨줘서 그 점도 선생님 정말 너무나 미안하지만 미안해. 네, 너희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어제 라이브 클래스가 거의 폭발돼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선생님 근데 느낀 게 되게 많았어. 아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있어서 힘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너희를 보면서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많이 떠올렸어 얘들아.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끝났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5주간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할게. 그렇다고 다 와서 안 들어도 돼. 다시 보기로 들어도 된다. 선생님이랑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공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았지? 남은 58일 선생님이 이제까지 독하게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었는데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쫄아붙지 말고. 알았지? 오늘도 힘내서 남은 시간도 열심히 4시간의 주인이 돼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랑은 9월 22일 맞겠지? 9월 22일 문법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힘내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알았지?
안녕.